이번에는 한국 자수성가 부자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자수성가 부자들의 공통 습관: 돈보다 태도를 먼저 바꾼 사람들.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한순간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절 실패를 겪으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오늘에 이르렀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버는 방법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새벽형 인간. 조용한 시간에 답이 있다. 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새벽을 사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자산가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이 바뀐 건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이른 아침,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에 하루를 설계합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목표를 노트에 적는 게 습관이죠. 그 시간엔 잡음이 없습니다. 전화도 회의도 방해도 없어요.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는 돈보다 집중력의 질이 다릅니다. 바로 이 새벽의 집중력이 그들의 하루를 다르게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운다. 한국 자수성가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처음부터 큰 걸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의점을 시작한 사람은 하루 매출 10만 원일 때도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작은 부동산을 산 사람도 한 번에 아파트를 사지 않았죠. 월세방 하나, 작은 점포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법을 압니다. 즉, 처음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 방향이 맞는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쌓아갑니다. 이 꾸준함이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소비보다 투자에 익숙하다. 자수성가 부자들은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더 잘 압니다. 즉, 소비는 줄이고 투자에 익숙합니다. 투자란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자기계발, 책, 교육, 사람에게 쓰는 돈도 포함돼요. 한 IT 창업가는 이렇게 말했죠. 젊을 때 책을 사고 세미나에 가는 걸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그들은 돈을 쓰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소비를 걸러냅니다. 네 번째, 배움에 대한 집요함. 한국 자수성가 부자들은 대부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매일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멘토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부동산 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학벌도 배경도 없었지만 책을 통해 세상의 원리를 배웠어요. 1년 동안 100권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독서는 시간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남이 10년 걸려 깨달은 걸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위기 때 행동이 다르다. 한국 자수성가 부자들은 위기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기회가 올 때 준비하는 시기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IMF나 코로나19 시절에도 그들은 지출 구조를 바꾸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투자를 했습니다. 남들이 겁낼 때 나는 준비했다.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 계획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여섯 번째,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관리한다. 한국 부자들은 관계에 신중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자산이기도 부채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쓸데없는 비교, 감정 소모, 시기심을 피하죠. 또한 그들은 베푸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주는 습관이에요. 작은 선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훗날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7번째, 자녀 교육의 관점이 다르다. 한국 자수성가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법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줄 때 네가 원하는 걸 사라가 아니라 이 돈으로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해봐라 라고 말하죠. 자녀가 물건을 사면 왜 그걸 샀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의 철학, 선택의 책임을 배우게 되죠. 그들은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도를 물려줍니다. 8번째, 자기 관리 돈보다 에너지 관리가 먼저. 자수성가 부자들은 건강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내 몸이 회사의 기초다. 내 컨디션이 내 투자다. 그래서 대부분 규칙적인 루틴을 갖고 있어요. 아침 스트레칭, 단식, 가벼운 운동, 명상. 특히 명상이나 산책을 즐기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감정의 주인이 되려는 훈련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죠. 9번째, 검소함과 실속. 자수성가 부자들의 외형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내면의 재무 구조는 아주 단단하죠.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지하철을 타요. 대신 내 자산은 매달 이자를 벌고 있죠.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경계합니다. 부자라는 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거나 가계부를 꾸준히 적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부를 지켜주는 거죠. 10번째, 감사와 나눔의 힘. 진짜 부자들은 돈보다 의미를 봅니다. 그들은 나눔을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요. 사회공헌, 장학금, 익명 기부 등 조용히 베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삶에 풍요의 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더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마무리,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의 자수성가 부자들은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동시에 철학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습관이 쌓여서 인생이 바뀌는 거다.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 꾸준함과 태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을 단단히 세웁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10년 뒤, 20년 뒤 자수성가라는 꽃을 피우게 하죠.